빅스홀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해외여행은 당분간 힘들다는 분위기는 압도적인데요. 국내 여행 역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서 여행, 관광과 관련된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시스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현재 여행을 가지 않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내 여행을 떠나기 원하는 시점으로는 9월 이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가 국민들의 국내 여행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내수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국내 여행 영향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들은 30.1%가 코로나19 예방수칙만 잘 지킨다면 여행을 가도 괜찮다고 답한 반면 69.9%는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들이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계획했던 연간 여행 횟수는 평균 6회였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평균 1.8회로 집계돼 70%가량 급감했습니다. 15세 미만 자녀 동반 여행자의 여행 계획은 코로나19 이전 6.5회에서 이후 1.9회로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행을 취소한 비율도 87.5%를 차지해 코로나 상황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향후 국내 여행 재개 희망 시기에 대해서는 9월 이후를 선택한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는데요. 다만 6월 중후반과 7월, 8월을 선택한 비율도 각각 12.7%, 13.6%, 10.3%로 나타나 다소 이른 시일 내에 여행을 하려는 욕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여행 재개 시 첫 희망 방문지로는 제주도 43.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강원도 23.4%, 경상도 14.0%, 부산 10.4%, 전라도 6.9%, 경기도 1.3%, 충청도 0.7%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흥주점 등은 정부에서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인데요. 머니투데이는 정부가 10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QR코드 방식 전자출입 명부를 가동하는 가운데 카카오의 서비스 파트너 참여는 끝내 무산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절대 다수가 쓰는 대중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QR코드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카카오페이가 아닌 카카오톡 서비스엔 QR코드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카카오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이죠. 카카오 대신 이동통신사의 패스앱이 네이버에 이어 QR 출입 명부 서비스 대열에 합류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이태원 클럽 사태 이후 유흥업소발 N차 감염이 이어지자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QR코드 방식 전자출입 명부, 즉 KI패스를 추진, 이날부터 8개 고위험 업종에 의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죠. 전자출입 명부는 이용자들이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고 시설관리자가 이를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앱을 통해 확인한 뒤 입장시키는 방식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지난달부터 국내 최대 인터넷 업체인 네이버, 카카오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가입자 기반이 큰 업체들의 서비스를 통해 QR코드를 발급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죠. 네이버는 초기부터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달 초 시범 사업에 이어 이달부터 본 서비스에 들어가 앱을 통해 QR코드 생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카카오의 경우 처음부터 협의가 원활치 않았는데요. 카카오톡에 QR코드 생성 기능을 추가하거나 서비스에 연동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카카오가 난색을 표하면서죠. 방역당국은 중장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여서 참여 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카톡에서 QR코드를 직접 구현하기 어렵다며 대신 별도의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QR코드를 생성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네이버 앱보다 가입자가 적고 중첩되는 카카오페이 앱은 전자출입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중대본 명의로 수차례 카톡 방식을 재요청했지만 연거푸 거절당하자 결국 카카오와의 논의를 끝내고 2통 3사 패스앱을 통해 구현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탄 발언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폭탄 발언에 가까운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백악관과 여당이 발칵 뒤집힌 모양입니다. TV조선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크게 다친 70대 노인의 안티파 선동가일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자 백악관과 공화당이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뜩이나 흑인 사망 시위 사태 때 대응 논란을 불렀는데
미 대선은 물론 상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최근 공개된 한 영상에서 백발의 남성이 다가서자 경찰관들이 뒤로 세게 밀쳐버립니다. 기절한 듯 쓰러진 남성을 두고 그냥 지나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밀쳐진 것보다 세게 넘어졌다며 설정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참모들이 이 트윗을 보고 낙담했다며 전 현직 백악관 참모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트윗을 보면 트럼프가 재선을 원하기는 하는지 의구심까지 들기는 하지만 대부분 비판을 자제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선동적 대응이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면서 많은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 11월 선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흑인 사망 사건 여파로 미국 경찰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들도 편성에서 제외되며 줄줄이 퇴출되고 있습니다. 매년 매 시즌 각 패션 브랜드들은 신제품과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며 경쟁에 나서는데요. 새롭게 등장하는 패션 동향을 지켜보는 재미도 적잖습니다. 중앙일보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 구찌가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고 시즌 리스, 즉 사계절의 구별이 없는 방식으로 신제품 출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지난달 24일 브랜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무방비 상태로 비탄에 빠진 현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과거를 고민해야 한다. 이 위기는 우리 모두를 본질적인 시험 앞에 서게 했다며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말하는 변화란 프리폴, 즉 초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리조트룩 등 매년 계절에 맞춰 5번에 걸쳐 발표했던 신제품 출시 방식을 앞으로는 2번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젠더리스, 즉 성중립과 복고 트렌드를 유행시킨 구찌의 새로운 행보에 많은 외신들은 앞다퉈 구찌의 시즌리스란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이번 발표에 업계가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 세계 패션 업계가 오랜 시간 관행적으로 전개해온 신제품 출시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채택하겠다는 일종의 개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미켈레는 이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의 도구들을 뒤에 남겨놓고 가려 한다. 그것들은 진부하고 모자란 단어들이다 라는 말로 새로운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패션 업계가 코로나19 이후 생존법을 고민하는 시점이라 더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더욱이 구찌는 영향력이 센 브랜드이죠. 매년 명품 패션 업계 인기도를 발표하는 패션 매체 겸 온라인 쇼핑몰 리스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올해의 브랜드, 올해의 제품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브랜드는 구찌였습니다. 시즌리스 제품은 매달 혹은 정해진 기간에 적은 수의 아이템을 자주 출시하는 드롭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리트 브랜드들이 주로 택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국내 패션 온라인 플랫폼 W컨셉에서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는 대부분이 베이직한 아이템에 기반한 시즌리스 브랜드들이죠. 또 다른 패션 온라인 플랫폼 하고를 시작으로 W컨셉도 동참한 펀딩도 시즌리스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사이트에 상품 정보를 올리고 소비자에게 먼저 주문을 받은 뒤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재고를 만들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에게도 성차별이 가해질까요? 조선일보는 사이언스 카페 코너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실험실에서 남녀 차별이 10년 사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실험 동물인데요. 생명과학과 의학 연구에서 암수 실험 동물을 모두 사용한 논문이 거의 배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워토위치 교수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eLife에 2009년 생의학 연구에서 28%만 실험에 암수 실험 동물을 이용했는데 2019년에는 그 비율이 49%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생의학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논문 841편 중 28%만 동물 실험에 암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33%는 수컷만, 23%는 암컷만 실험에 이용했습니다. 16%는 실험 동물의 성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2011년 국제학술지 신경과학과 생물행동 리뷰에 실렸는데요. 워토위치 교수 연구진은 지난해 2009년 조사에서 나왔던 동물 실험의 성편견이 아직도 강한지를 알아봤습니다. 생의학 9개 분야에서 나온 논문 720편을 조사한 결과 거의 절반인 48%가 동물 실험의 암수를 모두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컷만 나온 논문은 27%로 암컷만 나온 논문은 18%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실험 동물의 성별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동물행동 연구 논문은 81%가 암수를 모두 연구했는데요. 생명과학 연구실은 오랫동안 동물 실험의 대부분 수컷을 썼습니다. 암컷은 발정 주기 때 호르몬 변화가 심해 실험에 영향을 주기 쉽다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이는 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1997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10종의 의약품이 회수됐는데요. 이 중 8종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 단계에서 암수를 골고루 썼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죠. 최근 과학계에서는 연구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6년 미국 국립보건원은 생물학적 변수로서 성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NIH 연구비를 받는 연구라면 다른 강력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반드시 동물 실험에 암수를 모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암컷 실험 동물이 더 변화가 심하다는 말도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랐습니다. 물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암수 한쪽 실험 동물만 쓴 연구자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또 암수 실험 동물을 모두 조사한 연구조차 실험 결과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늬만 성평등 연구이지 내용에서는 아직 예전과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